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선택 도구의 종류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선택 도구를 직접 활용해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선택 도구는 왜 필요하고 어떨 때 활용이 될까요? 우리 포토샵의 기본 레이어에 대해서 배웠죠? 바탕화면이 있으면 이 위에 한 층 한 층 투명 OHP 필름이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로 나눠져 있을 때 좋은 거는 내가 바구니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바구니 레이어를 선택하고 딸기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딸기 레이어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이미지들은 레이어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딸기를 수정하고 싶으면 딸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포토샵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만 잘 활용해도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포토샵을 열어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도구에서 네모 점선 모양인 사각 선택 툴이 있고요. 줄이 이렇게 묶인 것 같죠? 이거는 라쏘 툴이라고 해서 올가미 툴이라고 해요. 사각 툴이나 원형 툴은 모양이 정해진 반면 라쏘 툴은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마술봉 모양,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펜 툴은 조금 더 세세하게 작업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사각 선택 툴, 올가미 툴, 여기 있는 자동 선택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열어주시고요. 새 스케치북을 열어줄 거예요. 컨트롤 N 아니면 파일에서 뉴 가면 돼요. 스케치북의 사이즈를 정해줄 건데요. 픽셀은 800, 800 그리고 레졸루션 해상도는 웹용이기 때문에 72로 선택하겠습니다. 컬러 모드는 RGB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선택 툴은 여기 있는 점선 네모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꾹 누르면 또 숨어있는 선택 툴들이 보이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도 이렇게 숨어있는 선택 툴이 보입니다. 렉탱귤러 마퀴 툴입니다. 마퀴는 천막이라는 뜻이래요. 우리는 작업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걸 드래그 해주시면 점선 네모가 생깁니다. 가운데에 두고 드래그 해주시면 선택 영역이 움직여요. 그 사이즈 그대로. 그리고 바깥을 선택해 주시면 해제됩니다. 다시 선택, 가운데를 잡고 움직이고 바깥을 선택하면 해제. 이번에는 내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단축키 Shif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Shift는 정원, 정사각형 이럴 때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Shift를 제가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니까 정사각형이 생겼습니다. 이 선택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러쉬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칠하면 선택되지 않은 영역은 작업이 되지 않아서 효율 있게 딱 이 자리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택 툴에서 조금 꾹 눌러보시면 동그라미 선택 툴이 있습니다. 선택 해제를 하시려면 바깥을 한번 콕 선택해 주시고 다시 드래그. 동그라미가 찌그러졌어요. 정원을 하고 싶을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놔주십니다. 이번에도 이 동그라미 선택 영역 안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시 사각 마퀴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옵션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각형을 쭉 늘려주시고 두 번째를 보시면 추가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추가해 줄 거예요 하면 두 번째를 선택하시고 드래그 단축키는 Shift 마음대로 추가가 가능하고요. 추가가 가능하면 빼는 것도 되겠죠? 세 번째 걸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빼기로 바뀌었고요. 이만큼, 이만큼 작업 영역을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집합.
이미 선택되어진 것과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거에 딱 가운데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짠! 이 부분만 선택이 돼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선택을 해제하시려면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D 셀렉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 커맨드 D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응용해 볼게요. 바탕화면 2번 클릭해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옵니다.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해 주시고 저는 딸기를 오려낼 거예요. 드래그, 그 다음에 단축키 나갑니다. 커맨드 C,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새 페이지에다가 붙여 넣어 줄 거예요. 컨트롤 N, 커맨드 N을 눌러주세요. 내가 특별히 설정하지 않아도 방금 전에 내가 복사한 이미지와 같은 사이즈의 스케치북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미지가 필요한 만큼만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 위에 옵션 바에 보시면 패더라는 게 있어요. 패더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미지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40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짠! 모서리가 동그랗게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도 컨트롤 C, 새 스케치북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N, 그대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V, 테두리가 부드럽게 복사가 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패더는 항상 사용하셨으면 기본값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살펴볼 내용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세팅은 노멀이에요. 픽시드 레티오는 고정 비율을 이야기해요. 1대 1이 있고요. 영상 작업할 때는 16대 9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 한번 16대 9로 바꿔줄게요. 마우스 드래그 해주시면 내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딱 16대 9의 비율로 고정이 돼서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좋은 게 내가 만약에 PPT에 넣을 배경을 정하고 싶다 하면 그 PPT 화면 배율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고 잘라내고 붙여넣기 하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픽스드 사이즈,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9cm, 12cm, 컨트롤 C, 컨트롤 U, 컨트롤 V 하면 내가 아까 정한 사이즈대로도 이렇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각형 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